요거 이 이재명 대표에 관한 수사 관련 기자회견장이 아니라면서요, 요거? 네, 이제 다른 일정으로 갔다가 여러 질문들을 받고 이 부분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도 답변을 피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제 아동 성범죄자 치료 감호 확대 뭐 이런 관련 현장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요거에도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대답 내용을 보면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했고 대답도 준비한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죠. 딱 핵심. 그리고 어제 이제 이 발언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적 제거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하나의 적인 이 문제들을 다 통으로 묶어서 정적 제거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국민들의 일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목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다시 요거는 법적 문제인 걸로 한동훈 장관이 다시 끌고 오는 그런 좀 효과를. 네, 한동훈 장관이 표현의 초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유의 어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네요. 또. 소품까지. 수사 방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2부. 2부 맞지? 예. 여의도 정치인들의 말을 해석하는 여의도 정마리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분 모셨어요. 정치 거기서 안윤상 거기 진짜 안윤상 거기 서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네. 왜냐하면 김수미 제가 서라고 서신 게 아니고 그냥 쉬었다 가시는 거죠. 따라 담을 수 있습니다. 김수미 시사평론가 피처링 오늘은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을 못해요. 이준석 전 대표도 소위 말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말투에 좀 쪼가 있어가지고 본인만의 지금 이게 있어서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말에 펜션 같은 데로 조금 이제 쉬었다 올 예정인데 전지 훈련을 가겠습니다. 거기서 연습을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다음 주에 제 오른쪽에 김태현 최정치부 기자,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모셨는데. 무슨 여신 이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안녕하세요. 손지은입니다. 근데 서울신문 기자인지 서울방송 기자인지 이제 헷갈립니다. SBS 기자인지. 이제 뭐 이제 방송의 스킬이 나란히 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보니까 예고해드린 대로 첫 번째 오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한동훈 장관,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다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요거부터 보죠. 이준석 전 대표. 일단 가처분이 많아요. 뭐 1차, 2차, 3차, 4차 너무 많아. 나도 몰라. 헷갈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28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수로 나누면 5차까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이걸 우리가 왜 다 알아야 되는지 난 자괴감이 들어 요새. 왜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되지? 1차, 2차, 3차. 어쨌든 제일 중요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요번에 비대위 멤버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요 심리가 28일 날 있고 그러면은 14일 날 심리한 거 다 합쳐가지고 저기 남부 수석 부장의 황모 부장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8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무슨 저 방송에 나가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거 좀 들어보고 얘기 좀 나눠볼게요. 제가 봤을 땐 비밀을 만들어가지고 제명 시나리오 이런 거 가동해가지고 당원이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패턴이 노출됐습니다. 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요 얘기는 김수성 대표의 얘기는 28일 날 그냥 저 법원 심리하고 결정하면 내가 이길 게 확실하니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무력화시키려고 그 전에 대통령 순방 가신 다음 주에 윤리위 열어가지고 나 제명해버리는 거 하려는 거 아니야? 나 제명하면 어차피 소위 이익이 없어지니까 뭐 재판 하나만 하잖아.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네, 일단 이 윤리위에서 제명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적격이 없도록 만드는 이 수단으로서의 하나가 있고요. 이거와 별개로는 지금 지난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추가 징계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둔 상황이고 윤리위에서도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했고요. 저희가 지금 추가 징계가 개시될 것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얘기한 거는 이
절차를 빠르게 앞당겨서 빠른 제명으로 아예 이게 가처분에도 영향을 끼치게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는 7월에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 요걸로 지금 당원권 6개월이 정지가 됐고 2개월이 됐습니다. 아직 2달밖에 안 지났어요.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됐고 근데 이제 봤을 때 이 추가 징계가 되면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는 무조건 앞선 징계보다는 중한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당원 당규 자체가? 네, 그래서 남아 있는 거는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인데 그건 제명이네. 제명이죠. 제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뿐만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난번 윤리위에서 권은희 의원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관련 발언 등 해당 행위로 징계를 개시했거든요. 오, 그래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발언들을 해당 행위로 넣어서 해당 행위 부분으로도 징계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자신이 예측하는 바를 말로 털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언을 적중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예방적 예언이 아닐까. 미리 이렇게 그 질러놔서 카드를 못 쓰게 하는 거 네네. 일부러 네, 혹시나 예언을 적중시키려고 했었다면 어디 주머니 같은 데다가 넣어놓은 다음에 일이 끝난 다음에 열어봐라. 내 말대로 돼 있었을 것이다. 뭐 봐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린다 그랬잖아. 뭐 이렇게.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상황에서 만약에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마침 다가왔으니까 요때 한번 제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면 좀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 커봐 내 말 맞잖아. 내가 이렇게 뭐 짜고 칠 거라고 그랬지. 요런 반격이 들어올 테니까 네. 못 움직일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윤리를 앞당겨서 서두를 것이다라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주장을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윤리 입장에서 요거를 조금 날짜를 조정하는 게 어떤 정치적으로 또 다시 이제 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거니까 안 할 것이다라는 게 아마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까지 윤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윤리위는 28일 날 예정이 돼 있다면서요. 가처분 네. 심리랑 같은 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땡길 수도 있다. 네.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준석 전 대표는 상대의 패를 먼저 본인이 성공을 한 건데 손 기자 예측으로는 이제까지 윤리 패턴을 보면 그냥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구나. 윤리위가 만약에 정말 긴급하게 징계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날짜를 조정하는 게 가능한데 그리고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하나 주장한 게 윤석열 대통령 순방 기간에 이거를 감행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순방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박지원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바이오, 배터리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뭐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가서 그렇게까지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배터리 문제 해결해야 되지. 기시다 총리 만나가지고 좀 어느 물고 터야 되지. 게다가 한일 정상회담은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뉴스가 제명. 윤리위 열어서 제명 이거만 다 덮어버리면 용산 입장에서도 야 이게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오 그렇구나. 오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이게. 왠지 그럴 것 같아. 근데 혹시 제명부터 먼저 해놓고 그 직후에 굉장히 뭔가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제명 뉴스가 하루 만에 끝나고 제명 뉴스가 묻히는 아, 자, 너무 일단 어려운데? 이게 단계가 필요합니다. 윤리위가 첫 번째로는 이제 추가 징계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원래 28일은 이 개시 여부를 논의하는 겁니다. 그럼 자 징계를 논의하겠다, 추가 징계를 논의하겠다 하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회의 때 제명이든 탈당 권유도 아니면은 뭐 제명을 하지 않겠다라면 이런 결정이 나야 되는 거고. 그럼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재심을 청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요 재심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받아주지 않을 거고 그리고 소명 절차도 윤리위원들이 과반으로 의결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제일 뒷골 잠그고 있는 게 윤리이겠네요. 법원에 가처분 이게 아니고 그죠? 그런데 또 그런데. 윤리위가 몇 번 경고를 했듯이 자꾸 이렇게 윤리위가 마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밖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해서 몇 번을 엄중 경고를 했잖아요. 좀 며칠 내에 윤리위 또 입장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물어볼게요, 민일프로가. 네. 이건 좀 약간 좀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 하잖아요.
정당의 자율권이 있는데 왜 네. 정치에 자꾸 사법이 들어오냐. 네네. 사법 자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요 얘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거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네. 떠나가지고 원론적인 얘기. 근데 그 책임 역시 국민의힘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자꾸 소를 제기하는 게 이준석 전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소를 그 말이 맞다면 그렇게 사법을 자제하는 게 맞다면 정치인 본인이 그렇게 안 되도록 정당 스스로가 그렇게 안 되도록 조치들을 취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여의도에 해결해야 됐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결을 못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것은 그렇다면은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존재는 일어나 버린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어쨌든 당면한 과제를 실제로 해결해야 되는 게 주 목적이거든요. 누군가를 뭐 탓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이건 좀 때늦은 얘기이고 현 국면에는 좀 맞지 않는 얘기다. 그렇다면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사법적인 절차에 굉장히 충실해서 그걸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른 걸 통해서 풀든지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하고 싶다면 그게 진짜 목적이라면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이게 절차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당원 당규에 당원들에 의한 대표 소환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있거든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하지 않는가? 혹은 차라리 정치적으로 한번 대결을 해보자. 전당대회를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가 풀리고 난 다음으로 잡아가지고 컴온 베이비 해서 출마해라.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가든지. 예, 근데 그런 정치적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 법정으로 간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정치권이 먼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이 전당대회 열어서 한번 붙어보든지 요 얘기잖아요. 아까 그런 아이디어도 있다는 건데 네.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죠? 네. 안철수 의원이구나.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이런 대표 비슷한 얘기. 국민의힘에서는 대표를 한 적이 없죠. 그죠? 네. 안철수 의원이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네. 그리고 그거를 안철수 의원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서병수 이제 전국위 의장도 했던 말들이 이 전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이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그런 사인을 왜 주느냐. 그럴 필요는 없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대로 가서 도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철수 의원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셈법으로 봐도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 쪽이 좀 살아있는 게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그렇게 붙어버리면. 네, 왜냐하면 이 전 대표가 살아있다면 혹은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라고 할 때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당 외에 당 지지층 아닌 쪽에서 이제 지지가 높고 근데 어차피 여론조사도 반영이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그나마 해볼 수 있는 구사해볼 수 있는 논리가 나경원 전 의원이 나가는 것보다 내가 나가는 게 저쪽을 제압하는 데 더 유리하다.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묘하게 좀 아직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느 정도 살아있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안철수 의원도. 그 이준석 전 대표 당원 모집하잖아요. 그냥 네. 매일. 그러니까 본인의 우군들이 좀 모집하는 걸 거 아니야. 어찌 됐건 간에. 저희가 이거 몇 달 동안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제 매일 했던 생각이 자 이준석 전 대표가 페북에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보통 이제 뭐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입니다. 그럼 그날 몇 명이 늘었을까? 저는 근데 이거 볼 때 뭐 생각나는지 알아요? 예전에 네. 2차 대전 때 저 미국에서 병력 유 원티드 뭐 이렇게 뭐 유언티드. 모자 쓰고 네, 저 네. 미국 모자 쓰고 네. 툭 쏘는 아저씨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포스터 있잖아. 난 그 생각을 하더라고. 이거 본인의 병력 모집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자 그런데 이 당원이 가입되고 나가는 거를요 누구만 볼 수 있냐면 당 대표가 사무총장에게 얘기해서 사무총장이 이거를 체크해라 해야 볼 수 있는 거지 매일매일 플러스 몇 명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라라고 지시가 돼야 네.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혼란한 기간 동안 지금 이게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정진석 위원장은 받고 이 데이터를 받고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백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이 아무리 그래도 당원 안 늘었는데라고 또 말을 못하죠. 그게 무슨 이 당의 당원이 늘지 않고 있고 우리 당 당원 가입 이렇게 유의미하다는 걸 또 그래서 양쪽 다 요거는 데이터를 저는 끝까지 공개하기 어렵다. 서로 다 어렵다. 네. 요 승패는 전당대회가 열리면 거기서 나겠구만. 요 병력의 이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늘었어도 빠졌어도 네. 차가 많더라도 적더라도 양쪽 다 얻고 잃어버리는 게 그렇겠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게 그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 11월에 끝났을 때 그때 이제 당원이 뭐
줄었다 혹은 늘기도 했다. 그때 공방이 한 번 또 있긴 있었죠. 예, 그때 이미 지금의 사태가 또 예고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승부는 다음 전당대회네. 예, 알겠습니다. 요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하면 안 돼. 왜냐면 성대모사 못 하거든 이준석 전 대표를. 네네. 자, 아까 안철수 의원 성대모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한번 하고 넘어가자 다음걸로. 이준석을 이길 자 누굽니까? 이렇게 나올 본인입니까? 것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김수미 평론가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뭘까요? 준비된 것부터 좀 듣고 오죠.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없는 죄를 덮어 씌우는 거는 안 되는 거라는 거. 다만 있는 죄를 덮어 달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저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좀 보죠. 어제 순지은 기자 그 좀 뭐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때 대납 받은 적 없다. 요거는 검찰이 저 불기소 처분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깔끔하게 불기소 처분한 게 아니라 불기소 결정문에 뭐 다른 얘기를 좀 붙였다던데. 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을 이제 네. 그걸로 기소하기에는 공소시효가 이제 꽉 차서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으나 요거를 더 수사해 보면 네. 요거는 대납 의혹에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 대선의 선거법 관련된 공소시효는 끝나서 기소는 못하지만 이건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밝힌 겁니다. 쌍방울 전환사채 편법 발행해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법조인들 많이 쓰는 표현인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거는 김수대 평론가 네. 이쪽을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겠다 뭐 이런 시그널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또 이미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쌍방울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를 빼고 보더라도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만 봐도 좀 이상하죠. 뭐 페이퍼 컴퍼니나 계열사를 동원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뭐 또 어떤 돈은 뭐 이렇게 회수가 안 되고 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의혹이겠지만 아직까지는 의혹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엄청나게 큰 의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파봐야 될 사건이고 이미 나온 거는 이제 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쪽 법인카드를 뭐 썼다 이게 뇌물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중에서 가장 큰 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뭐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보다 그렇습니다. 쌍방울. 네,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어떤 본인의 사익을 추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기업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고 그러니까 의혹 수준이지만은 일단은 이제 이게 큰 부분이고 저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문제에 달려든 언론들을 보면 특정 계열의 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여기에 국한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른 언론에서 더 많은 기사를 쓰기도 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사건의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 대장동 뭐 의혹 뭐 이런 거는 굳이 얘기하면은 그렇게 해서 뭐 민간업자에게 이득을 많이 조게 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다 이거지. 네.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걸로 무슨 이득을 봤다 요 얘기는 아닌데. 그리고 이제 그 성남 그 대장동 개발이 굉장히 문제 많은 개발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재명 시장 배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도 있어요. 법리적으로. 근데 김수현 평론가도 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인데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좀 낮은 편에 오히려 속한다. 배임 가능성은. 근데 쌍방울은 이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본인이 이득을 얻은 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혹 자체로 이제 대납 의혹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부담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송 기자 어저께 이거 한동훈 장관 아까 얘기 들어봤는데 요거 이 이재명 대표에 관한 수사 관련 기자회견장이 아니라면서요, 요거? 네, 이제 다른 일정으로 갔다가 여러 질문들을 받고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도 답변을 피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제 아동 성범죄자 치료 감호 확대 뭐 이런 관련 현장이 있었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요거에도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대답 내용을 보면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했고 대답도 준비한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죠. 딱 핵심. 그리고 어제 이제 이 발언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적 제거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수사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하나의 사법
정책적인 이 문제들을 다 통으로 묶어서 네. 정적 제거다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국민들의 일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목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다시 요거는 법적 문제인 걸로 한동훈 장관이 다시 끌고 오는 그런 좀 효과를 네, 한동훈 장관이 표현의 초심이 흔들리고 있어요. 특유의 어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네요. 또 소품까지. 수사방해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지라는 말을 요새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네, 뭘 그걸 써요, 써주셔야 제가 흉내 내기에 재미가 있거든요. 아. 저지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네. 다른 단어를 연습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힘듭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요거예요. 어제 손지윤 기자도 저 얘기했지만 이게 아동 성범죄 치료가 뭐 그거 이제 기자 회견하는데 네. 마지막에 요걸 물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대답하고 나서 그랬다는 거냐 보니까 마지막에 기사는 이걸로만 나오겠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갔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에 보면은 이거 오늘은 뭐 수사에 관한 거니까 오늘은 뭐 그거에 관련된 자리 아니니까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피할 수도 네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손지은 기자 예상대로 마치 준비된 것 같은 말에 쏟아내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저는 이게 건가? 준비가 아니라 조건 반사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조건 반사. 생각이 드는 게 네.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유독 좀 이렇게 답변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이런 거를 질의를 받았을 때는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차분하게 네. 평이하게 답변하는 편인데 수사 얘기가 나오면 좀 들뜨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법무부 장관이나 수사 관련 질문을 받으면 사실관계를 쫓아가 보고 있는 거고 법에 따라서 그냥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면은 좋을 거라고 보는데 네. 조금 넘칩니다. 아직까지 예,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수사 관련 언급이.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건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한 1분 좀 더 남았는데 손 기자. 네. 김건희 여사 이번에 같이 동행하시잖아요. 네, 순방 동행하고요.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지금 야당 국회 운영위원회 보좌진들 거의 이제 노다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만반의 준비.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보석 문제 관련해서요. 이것도 이제 다 순방 때의 일이었고, 스페인, 네, 이번에도 아마 모든 현장의 모든 영상과 모든 사진을 분석하고 해명이 안 되면 또 문제를 삼을게. 그렇게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운영위원회. 다 준비하고 있죠. 저 여당은 어때요? 국민의힘은 저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대응책 같은 걸 좀 준비하고 있나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당은 늘 상존하는 리스크로는 보고 있으나 크게 말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어때요? 대통령실은 일단 수행을 안 간다는 보도 있던데. 아닙니다. 어제 처음에는 별도 일정이 없다고 했다가 이제 리셉션 참석이나 이런 일정들을 공개를 했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순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괜한 가십이 또 앞서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우려가 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사의 어떤 동선이나 옷차림, 장신구, 같이 다니는 인원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또 이런 얘기가 스페인 때 같은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 순방 성과가 덮여져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대통령 순방 얘기 좀 하게 될 것 같네요. 금요일이니까. 오늘 여의도 정말이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기자, 김수윤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